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AI 환경 영역 전략, 현실과 과제 주제입니다. 구글의 2025년 환경보고서는요, AI 유용성 보고서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AI의 경제적 이점, AI의 긍정적 잠재력, 데이터 센터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확보, AI 제품을 통한 지구 보호, 이렇게 여러 가지 AI의 긍정적 가치만 줄곧 말하고 있죠. 이는 AI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아닙니다. AI 환경 전략과 목표를 내놓기 이전에요, 기업 역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직시해야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물, 폐기물, 생태계 주제를 언급하면서 데이터 센터 주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글과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 환경 역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시키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를 ESG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주로 벤치마크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기업 사례를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Good, 구글의 AI for Social Good,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AI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사회환경 역량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두 가지에만 간단히 들어볼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해 모기를 추적하는 발병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질병 매개체인 모기를 모니터링하고요, 로봇으로 환경 샘플을 수집한 다음에 모기 날개짓 소리를 AI로 분석했죠. 90% 정확도로 종을 구분했는데요, 기상예보처럼 질병을 조기 탐지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예측하고 대비토록 하는 프로젝트죠. 구글 사례도 볼까요? 구글은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홍수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홍수 사례, 강의 물높이, 지형, 지면의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해서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이죠. 구글은 이 시스템을 100개국 이상의 유역에 적용했습니다. 약 7억 명의 인구에게 재해 발생 최대 7일 전에 경고해서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들 모두 좋은 사례죠.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는 AI for ESG입니다. 이를 착한 AI로 부르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ESG 목표를 달성하거나 ESG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든 사례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두 번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는 ESG for AI입니다. 이를 책임감 있는 AI로 부르겠습니다. AI 개발 운영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해서 책임 있는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운영 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하면서요, 또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족한 영역입니다. AI가 환경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이 크냐, 아니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헛된 논쟁입니다. 책임감 있는 AI는 기본으로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면서 착한 AI까지 확장시키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요, 균형 있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AI for ESG, 즉 착한 AI를 걷어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해당 기업이 AI의 환경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시작 지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AI 환경 역량을 관리할 것인가? 몇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는 AI 환경 역량 전략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요,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지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훈련 등 AI 가치 사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역량도 살펴야 되겠죠.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에 집중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AI 환경 역량 전략입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 중심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는요, ESG 전략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 실행력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기준으로 4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AI의 환경 역량에 대한 인식입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요, 그에 따른 환경적, 부정적 역량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인식해야겠죠. 두 번째는 전사 ESG 전략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환경 관리를 추진하는 전략 체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환경 역량을 조직의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 전략 안에서 체계적으로 포괄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 중장기 전략 목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환경 역량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목표를 별도로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죠. 넷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 과제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이런 다양한 환경 이슈가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과제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AI 및 데이터 센터를 앞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6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LG CNS, KT 클라우드,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총 5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AI의 환경 역량에 대한 인식 평가인데요. 평균 별 1.3개로 가장 낮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히 일부 환경 역량을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면요, 모든 기업이 AI 비즈니스 경쟁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고요, 환경 역량을 줄인 성과나 긍정적으로 가치를 창출한 프로젝트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긍정적, 부정적 환경 역량을 기후, 에너지, 물,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균형 있게 명시하고요, 관련 위험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 체계에 대한 평가인데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별 3.2개였죠. 다수의 기업이 ESG 전략을 구조하고 넷째로 전략 방향 아래에요,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별도 과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은 AI 관련 경영 전략만 제시할 뿐 ESG 관점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평균 별 1.8개로 낮은 수준이었죠. 국내 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전략이 특정 이슈로 한정되어 있거나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넷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 기업도요, 넷제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별도 추진 계획이나 목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물 사용,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환경 영향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과제 설정이 적절한가 하는 여부입니다. 6개 기업 평균 평가는 별 2.1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PUE, 즉 전력 사용 효율 지표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요, 이 PUE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확한 과제, 그리고 정량화된 과제별 목표 관리보다는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저전력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런 개별 실행 성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업이 대다수였습니다. 특정한 프로젝트의 긍정적 성과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전력, 물관리, 생물다양성, 건물,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AI 환경전략 관리에 이어서요, 데이터 센터 지표 관리도 볼까요?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환경보고서에 데이터 센터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업별 편차가 큽니다. 또 어떤 지표를 통해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죠. 현재 데이터 센터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기업들조차도 관리 지표가 온실가스 등 일부 항목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그린피스는 클라우드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을 평가하면서요, 투명성, 탄소 감축 계획 및 목표, 재생에너지 도달 비율 및 목표, 정책 및 업계 영향력,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럭처 리서치 사례도 볼만한데요. 이 기관도 하이퍼스케일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센터 제공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 물, 이렇게 구분하여 평가하는데요. 이를 2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는 투명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 효율성입니다. 이 2가지 관점 모두 필요하겠죠. 이에 이러한 여러 벤치마크 결과 등을 조합해서요, 데이터 센터의 환경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7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표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스코프2의 시장 기반 및 지역 기반 배출량 모두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 데이터 센터 정보까지 관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잠깐 용어를 알아보고 할까요? 스코프2는 기업이 구매하는 전기, 냉난방 등의 생산 시 간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스코프2는 지역 기반, 시장 기반으로 나누어 보고하는데요. 지역 기반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 전의 배출량이고요. 시장 기반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차감한 배출량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겠죠. 그런데요, 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 해도 환경 영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역 기반 배출량도 관리해야 합니다. 2번째는 전력 소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주요 사업 기반인 기업이라면요, 전체 전력 외에도요,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예측 데이터도 공개해야겠죠. 이를 통해 기업이 전력 사용 감축 및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째는 재생에너지 사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최선의 경우는요, 개별 데이터 센터 단위로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품질과 속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요구됩니다. 넷째는 물 사용입니다. 물 사용은 종종 간과되지만 데이터 센터의 환경 관리에서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이죠.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은 막대한 수자원을 필요로 하죠. 특히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데이터 센터 단위별로 물 사용량 및 수자원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증설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설치 면적이나 부지 선정 시에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물 서식지 단절, 토지 피복 변화 등은요, 장기적인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건물 성능 및 친환경 인증입니다. 국제적 친환경 건물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요, 폐열 회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양의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를 그대로 버리면 에너지 낭비죠. 그리고 또 온실가스 감축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7개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7개 분야별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선정해 봤습니다. 모두 총 22개 지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지표 관리 범위를 넓혀가면서 최대한 투명성을 높여서 공개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요. 핵심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